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할 뻔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업체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미대에서 상업 인테리어에 관련한 공부를 했었지만 실제로는 실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즘 1인 가구가 늘어가면서 원룸이나 협소주택에서도 어떻게 하면 깔끔하면서도 효율성 있는 인테리어를 꾸밀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주거 공간이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야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요구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건에 대한 욕심보다는 기능적인 면을 많이 엿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꼭 필요한 물건이 미적으로도 이쁘다면 내 눈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기대에도 부응을 한다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사는 원룸은 그런 니즈에 딱 들어맞게 세팅 완벽하게 이뤄놨어요. 제가 성격상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엄청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좁디 좁은 올림살이를 하더라도 작은 화병에 엣지 있게 꽃 한 송이는 생활로 늘상 꽂아두었었고 소품 하나하나에도 감성이 넘치도록 진열을 했습니다.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쾌적함과 안락함이 제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저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그것은 저에게 생산적인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에너지를 다시 충전받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씩 기록을 하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인스타에 집에서 일상을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올리기도 하지만 그저 친구들과 소통을 재밌게 하고 싶었을 뿐 다른 욕심은 없었는데 은근히 팔로우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남친은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지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처음부터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도 메시지로 연락을 해오며 제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졸라서 어쩌나 하고 남편 인스타 계정에 들어가 봤더니 사진마다 싹 다 보정이 들어가서 기생 오라비 같아서 속없어 보였거든요. 제가 무관심했더니 친구들과 모임에 살짝 친구가 기점을 해줬는지 나타나서 합석을 해서 제 실물을 영접토록 했었죠. 말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인스타에 올린 소가지 없어 보이는 사진처럼 사람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직장도 거짓이 없어 보였고 꽤나 야무져 보여서 봐줄만 하더라고요. 소개를 시켜준 그 친구 말로는 소문에 의하면 집안도 꽤나 괜찮은 것 같다고 들었다네요. 저도 이제 30을 넘어가고 있는 찰나에 이것저것 남자들 다 해부하고 분석하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요새 세상은 다 의심하고 조심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그런 이성적인 레이더에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인 데다가 사람이 이상하게 끌린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잘 사귀다가 서로가 결혼말이 오가면서 결혼 약속도 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저희 집에 먼저 남친이 인사도 가기도 전에 남친 엄마가 회사 근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남친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시에 퇴근해? 야근 같은 거 없지? 응, 오늘도 회사 앞으로는 오지 마. 차라리 우리 집 근처로 차 대고 있어. 어차피 차 2대로 움직일 건 아니니까. 알았지? 응,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왜? 엄마가 쇼핑 가셨다가 네 회사 근처래. 그래서 간 김에 너랑 저녁 식사하고 싶으시다는데 어때? 기수씨 어머니가? 응, 네가 싫으면 안 된다고 할게. 어떻게 그래? 나 퇴근하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 괜찮으실까? 괜찮아. 퇴근 시간이 다 그렇지. 나도 퇴근해서 엄마를 만나서 네 집 근처로 갈게. 응, 알았어. 뜻밖의 남친 엄마를 만나게 되다니 장차 시어머니가 될 뿐이라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첫 만남이라 약간의 긴장도 되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자는 생각에 편하게 맘을 먹자고 했습니다. 제가 살던 원룸은 바로 회사 근처라서 사실 걸어서도 출퇴근이 가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업무 특성상 외국도 자주 나가야 할 때가 많아서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회사가 있던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퇴근 시에는 무척 혼잡하니까 남친에게 제가 사는 원룸 근처에서 주차하고 기다리라고 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남친이 도로가 혼잡한 관계로 예상보다 늦게 도착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바로 제가 사는 집 앞이라면서 그랬어요. 혜주씨, 엄마가 이왕 온 김에 혜주씨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잠깐 들어가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안 되겠지? 뭐? 여기 오시겠다고? 응, 혜주씨가 싫다면 어쩔 수 없고 옆에 뻔히 남친 엄마가 있는 것 같은데 싫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싫을 이유도 없었어요. 제 원룸은 항상 깨끗하고 잘 정돈이 되어져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시어머니 입장에선 장자 며느리가 될 여자가 사는 방을 구경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에어컨을 더 시원하게 틀어놓고 냉장고에서 드실 시원한 레몬 냉차를 준비했습니다. 남친 엄마가 저희 원룸에 들어오시자마자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어머, 세상에 무슨 집을 이렇게 이쁘게 꾸몄어요? 내 딸은 돼지 우리 속처럼 해놓고 사는데 이렇게 해놓고 산 사람이 있다니 놀랍네요. 첫 마디부터가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런 남친 엄마 앞에서 남친이 뻐기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말한 대로지? 혜주씨는 센스가 최고야. 인사를 곱게 하고 미리 준비해둔 레몬레이드를 레몬과 함께 이쁜 유리잔에 내오자 또 한 번 감탄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담은 레몬청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자 또 칭찬 일색이었어요. 이런 건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얌전하기도 해라. 우리 딸은 이런 거 받아 먹을 줄만 알았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참 기특하네요. 감사합니다. 다 인터넷에 나오니까요. 검색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남친 엄마는 저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만족해 하셨던 것 같았어요. 제가 살던 원룸도 임대가 아니고 제가 실소유라서 벽지도 제가 마음에 든 곳으로 다 직접 바꿨었거든요. 예정대로라면 밖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기로 했었지만 번거롭다고 하시길래 음식을 주문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남친 엄마가 저에 대해서 좋게 반응을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풀리고 좋았어요. 그때 마침 남친의 여동생이 상견례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남친 집에 첫인사를 가는 것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남친 엄마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남친 여동생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듯 했어요. 그런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에 남친 엄마에게서 제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혜주야,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너 여름휴가가 언제냐? 네, 8월 첫 주부터예요. 아, 그러니? 잘 되었다. 그때 시간 좀 비워두면 안 되겠니? 너랑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 네,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인데요? 그건 그때 가서 내가 말하마. 내가 미순이 결혼 준비 훤히 빠져서 말이다. 고맙다. 그때 보자. 라고 하시며 끊으셔서 제가 남친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내 휴가 때 시간을 비우라고 하셨는데 무슨 부탁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넌 알고 있니? 아니, 모르겠는데. 이야, 엄마가 너한테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너를 완전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거네. 축하해. 우리 집 식구가 된 걸 말이야. 하하. 글쎄, 뭐 축하받을 일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뜨거운 여름에는 밖으로 나다니는 성격이 못 되었어요. 땀 흘리고 땡볕에 꿉꿉한 공기와 더위를 딱 질색했으니까요. 그래서 호캉스를 하거나 아님 집에만 틀어박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책을 실컷 읽는 게 가장 큰 피서였어요. 하지만 남친은 저와 그 반대였어요. 남는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휴가 날짜는 친작부터 조정해서 잘 맞추긴 했어도 휴가 코드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높은 사람이 골프를 좋아한다기에 골프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골프 연습하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저와 휴가일을 맞추면 뭐하냐고요. 벌써 골프 치러 예약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여차하면 함께 떠나자고 했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남친 엄마와 약속을 해버렸는데요.
때마침 남친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톡으로 보낸 주소로 지금 바로 와주겠니? 오면 얘기해주마. 네. 궁금했어요. 왜 그곳으로 부르셨는지 말입니다. 그곳은 신도시 신축 아파트였어요. 입주한 집은 아직 없었고 입주하기 위해서 아직 엘리베이터나 복도도 정리가 덜 되어 있었어요. 해당 호실에 배를 누르니까 남친 엄마와 남친의 여동생이 나오더라고요. 언니가 오빠 여친이에요? 엄마가 말한 대로 날씬하다. 반가워요. 저는 기수 오빠 동생이에요. 그래요? 반갑네요. 결혼 축하해요. 네, 고마워요. 언니가 인테리어 쪽엔 박사라고 하던데. 여기 제 신혼집 좀 잘 봐줘요. 그때서야 이해를 했습니다. 남친의 여동생네 신혼집인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과 도움을 받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거야 제 전문이니까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손이 모자라서 저를 부른 거더라고요. 한참 저에게 가구 배치나 어떻게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을지 묻는가 싶더니 시어머니와 함께 신혼집에 들여올 가구를 보러 간다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혜주야, 여기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입주 청소를 일괄적으로 다 했다곤 하지만 그래도 바닥이랑 거울이랑 붙박이 선반에 있는 먼지랑 다 털어내야 한다. 네. 우리 미순이가 몸이 약해서 쇼핑하고 오면 넉다운이 될 거야. 네가 여기 있으면서 전자제품이 배달이 오면 받고 가스기사가 올지도 모르니까 지켜 서 있다가 기다리면서 여기 청소 좀 오지게 해라. 괜찮지? 우리가 어느 세월에 저녁 때 와서 하겠니? 저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멍해졌어요. 그런 나에게 남친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서 있으면서 방바닥이랑 거실이랑 욕실이랑 한 번씩 물걸레질을 좀 하라는 거야. 마침 네가 인테리어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가구가 배달이 되면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소품은 어떤 걸 해야 할지도 가르쳐주고 말이다. 우리가 쇼핑하는데 꽤 오래 걸릴 거야. 그동안 잘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남친 엄마는 남친 여동생과 휘익 낙낙거리며 나갔습니다. 참 황당했어요. 내가 여기 왜 온 거야? 34평 아파트에 에어컨도 선풍기도 하나도 없이 낡은 그대로인 이 텅 빈 새 집에서 나 혼자 입주 청소를 하란 말이었어요. 물걸레 청소할 것만 잔뜩 욕실에 갖다 놓고 말입니다.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하라고 하면 할 줄 알았을까요? 웃기고 자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황금 같은 휴가를 뺏어서 물걸레질을 시키러 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당장에 남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거기 어디냐? 응, 여기 제주도야. 이제 막 도착했어. 나도 어머니가 불러서 왔더니 네 동생 신혼집 물걸레질을 하라고 하시더라. 뭐? 물걸레질? 엄마가 너한테 미순이 신혼집 인테리어 자문을 받는다고 하던데. 자문이고 뭐고 내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네가 거기서 이리 와서 입주 청소를 하든지 사람을 사서 보내든지 알아서 해라. 나 바빠서 갈 테니까 내게 아무도 연락하지 않게 해. 알았어? 그런다고 가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란 말이야. 이제 말귀도 못 알아듣냐? 그런 후 저는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그 더운 날에 거기서 무슨 충성을 한다고 혼자서 입주 청소를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아들의 여친을 데려다가 입주 청소를 시켜먹는 남친 엄마가 어디에 있을까요? 귀한 남의 딸을 막 부려먹으라다니 기분 참 더러웠습니다. 제가 그냥 두나보자 했어요. 남친이 남친 엄마에게 연락을 했는지 어쨌는지 남친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서 받지 않았어요. 받을 필요도 없었고요. 아빠가 전원주택에 집을 지으시고 텃밭 농사를 꽤 많이 하셨어요. 시골로 내려가 살면서 엄마는 설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마님처럼 떠받들며 산다던 아빠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텃밭이 아니라 농부가 되시려고 작정하시는 것처럼 해마다 이것저것 많이도 밭을 일구셨어요. 저도 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골프도 잘 치지도 못하면서
골프 치고 자빠지는 남친에게 호출했어요. 우리 아빠가 너 보자고 하셨어. 어떡할래? 어? 장인어른이? 그럼 가야지. 이깟 골프가 문제야.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와라. 그래, 알아서 해줘야. 그런데 너 우리 엄마 전화를 왜 안 받았냐? 내가 물어보니까 네가 오해를 했더라. 엄마한테 전화 좀 드려. 내가 잘 둘러댔지만 좀 서운해 하시더라. 아이고 웃기더라고요. 그새 자기 엄마 말만 믿고서 별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데 바로 앞에 있었다면 한 대 쥐어 박았을 겁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냐? 물걸레질 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군데 그래. 내일 보자 라고 하고 끊었어요. 참 사람 심리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남친이었는데 그저 한순간에 시큰둥해지다니 사람 마음이 이처럼 쉽게 오락가락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남친에게 아빠의 전원주택으로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양손에 주렁주렁 매달고 왔더라고요. 한 손에는 한우고기 한 상자를, 또 한 손에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전복 한 상자를 들고 왔어요. 사실은 그 전날부터 이모네랑 엄마가 놀러 가셨어요. 아빠한테는 일손이 바쁘니까 남친이 머슴처럼 일 잘하니까 인사도 할 겸 실컷 부려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되냐고 하셨는데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아빠, 기수씨 어머니도 나 딱 한 번 보고 기수씨 여동생 신혼집 입주 청소를 해달라고 불렀어. 아빠도 기수씨 막 부려먹어도 돼요. 그러자 아빠가 그 말에 열불을 내셨습니다. 뭐야? 진짜로 그랬어? 아니, 내가 얼마나 금지옥에 귀하게 키운 내 딸을 데려다가 뭐? 입주 청소를 시켰다는 게 사실이야? 그렇다니까. 그래서 아빠가 벼르고 계셨어요. 그래, 여리디 여린 내 딸에게 할 짓이 없어서 물걸레질을 시킨 집안의 아들이 얼마나 힘 한번 잘 쓰나 내가 두고 보겠다. 그랬으니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친에게 아빠가 몸빼바지와 밀짚 모자와 장갑과 긴 정화를 신으라고 하고서 바로 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뒤는 안 봐도 비디오죠. 일이 처쟁겨져 있는 아빠는 시킬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남친에게 그러셨어요. 자네 휴가가 아직 3일 남았다고 했지? 네, 장인어른. 그럼 내가 얼마나 자네가 힘 한번 잘 쓰고 체력이 좋은지 테스트 좀 해봐야겠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 고추밭에 가서 고추도 따고 깻잎도 따고 옥수수도 따고 옥수수 수염도 걷어서 말려 한다네. 잔디 깎는 거 해봤나?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그럼 잘 됐네. 좋은 경험 하겠구만. 돈 주고라도 못하는 농촌 체험 한다고 생각하게나. 아, 네. 그런데 장인어른 이거 다 혼자 사셨습니까? 사람 사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애끼 이 사람아. 텃밭 가꾸면서 사람을 사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즐거운 농사 체험이라 생각하게. 이 정도도 못하면 게을러 빠진 거지. 그래서 남친 아빠를 따라 하루 종일 떼앞에 밭에서 일만 했습니다. 땀을 비질비질 흘려가며 아빠가 시키는 일에 열심히 하려고 죽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좀 짠하기도 했지만 남친 스스로는 그게 장인어른한테 결혼 승낙을 받는 관문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가 중간중간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확인차 둘러보다가 사진 한 장씩 찍어서 인스타에 실시간으로 올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난리가 났겠어요? 남친의 그 얄미운 여동생이 보고 남친 엄마에게 알렸던 모양이었어요. 남친 엄마가 남친에게 전화를 내서 그랬다네요. 너 뭐하냐? 엄마, 나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 전화 못 받으니까 끊어요. 그러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혜주야, 왜 기수가 거기서 일하고 자빠져 있냐? 기수씨가 저희 아빠한테 인사하러 왔다가 아빠의 텃밭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왜요? 뭐? 왜요? 인사를 하러 갔으면 인사는 하고 나올 일이지. 왜 기수가 네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미래의 장인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자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름답지 않나요? 기수씨는 저희 집에서 휴가를 마지막 날까지 보낼 거예요.
그러자 엄청 화를 내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너 미쳤냐? 기수는 한 번도 밭일을 해본 적이 없는 애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부려먹냐? 그래서 제가 따지면서 그랬어요. 저도 한 번도 입주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 큰 집에서 혼자서 청소하라고 했잖아요. 어머니야말로 뭔데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셨어요? 뭐야? 내가 언제 너를 부려먹으려 했다는 거야? 네가 오해를 한 거다. 그게 잘못된 건지는 아셨나 보네요. 억지를 써서라도 오해를 한 거라고 하시는 거 보면 말이죠. 제가 아빠한테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가 그대로 아니고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하세요.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아빠가 남친이 일을 하는데 방해만 된다면서 핸드폰을 제게 맡기셨는데 남친 핸드폰에 톡이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도 받지 않는 남친에게 기수야, 빨리 거기서 도망쳐라. 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한 거야. 빨리 일 그만두고 도망쳐. 하도 웃겨서 한참 웃어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란 듯이 인스타에 또 일하는 남친 사진을 올려댔어요. 마당새처럼 일도 잘하는 내 남친 이란 글 아래에 사진을 올리자 남친의 여동생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미친 집구석이네. 사위가 될 사람을 막 부려먹어도 되는 거야? 미친 집구석은 이 남자의 집구석입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입주 청소를 시켰어요. 라고 하며 대문짝만하게 그 집의 호수가 보이는 문이며 욕실에 물 걸레질 것들을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저 남친의 여동생이 댓글을 달아서 얄미워서 올렸던 사진이었는데 금세 어디 아파트에 몇 호실인지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신상이 자동으로 털리고 말았어요. 그걸 제 탓이라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모른 채 남친은 3일 동안 열심히 아빠가 시키는 일을 잘 했습니다. 시커멓게 탄 얼굴이 참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밤에 남친 엄마가 그 집 구석에서 당장에 빠져나러 난리를 쳤지만 마다했어요. 그리고 남친 엄마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먼저 그러셨어요? 장인어른이 혜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 딸에게 입주 청소를 시켰다고 하니까 제가 안 믿겠어요. 장인어른이 분이 풀릴 때까지 저는 여기서 몸으로 때울 테니까 아무 말 마세요. 이게 다 엄마 탓이라고요. 아셨으면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가 다 듣도록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복장이 터진다면서 가슴을 탕탕 치며 그랬어요. 아이고 이 머저리야. 내가 너 같은 바보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구나. 빨리 나오라니까 왜 안 나와?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 집 종사를 하냔 말이야. 남친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남친과 저는 회복 불가능이었어요. 저의 냉랭한 표정을 보더니 남친이 그랬습니다. 네가 풀어질 때까지 내가 여기 와서 장인어른이 시키는 일을 다 할게. 대신에 바로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부탁해. 글쎄, 난 시간 같은 거 낭비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싶지 않아. 결국 남친은 제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빠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어요. 일 하나는 야물딱지게 잘하네만 자네 집안에는 내 딸을 못 주네. 그동안 나를 따라서 일을 잘 해줬으니 옥수수랑 깻잎이랑 오이랑 상추랑 한 박스씩 담아두었네. 가져가게. 생전 처음 해보는 농촌의 잡다한 일로 고생한 보람도 없이 남친은 고개를 떨구면서 돌아갔습니다. 저 아니고는 어느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건 두고 볼 일이었죠. 남친 엄마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랬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